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좀 그 있잖아요. 본인이 소외된 듯한 느낌? 일본이란 나라는 자국민 퍼스트가 아니라 외국인 퍼스트 돌아가는 게 많이 느껴지는 이번 도쿄 출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도쿄 다녀와서 깜짝 놀란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혜가 10월 말에 일본의 이제 도쿄 모터쇼, 옛날 이름이 도쿄 모터쇼고 지금은 이제 일본 모빌리티 쇼라는데 좀 이제 프레스로 참가하는 차원에서 5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취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박간혜 서브 채널, 박간혜 박씨들을 위한 영상도 좀 찍고, 평소에 이렇게 토크 방송 하기에 좀 재료, 흔히 말하는 건덕지죠. 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히 좀 놀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저희가 일본 지방 도시인 홋카이도 삿포로에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도쿄 타워로 대변되는 이제 도쿄의 경치네요. 예. 일본에서도 요새 정말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 느낀 것 중에 제일 바로 이건데, 도쿄에 사람들로 넘쳐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일에도 있었고 주말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 난리였어요, 정말. 우리가 2000년대 도쿄, 2010년대 도쿄 알고 있는데 확실히 외국 사람분들 늘어났네요. 당장에 지금 대한민국 분들도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아니 여기가 분명히 일본인데 주변에 들리는 말은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밖에 안 들려. 오히려 일본어를 듣기가 힘들어 라는 지역 많이 없습니까? 특히 저도 이번 도쿄 가가지고 이게 뭔가 해외에 있는 재팬타운 온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건물이랑 그런 거 다 일본인데 왜 주변은 외국인밖에 없지? 약간 이런 느낌. 예, 이걸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2023년 10월 18일 뉴스. 9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21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96% 회복.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다로 57만 명이다. 라고도 이렇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4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 사람. 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본 관광이 지금 회복을 했는데 이게 더 급격하게 있잖아요. 뭔가 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래 가지고 코로나를 넘어서니 과거 최고거든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항상 다룹니다, 방송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경기를 안 돌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일본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도쿄 가니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피부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느낀 게 긴자에 갔어요. 긴자가 뭐냐면 강남에 명품 많이 파는데 그런 느낌의 동네인데 거기에는 백화점, 그 놀란 게 중국분 직원분 많이 늘어났네요. 긴자에 있는 백화점의 명품 매장인데 일본에 있는 중국 직원에게 중국 관광객이 와서 명품 사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자리만 일본이지 그냥 중국 아닌가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관광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외국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좀 특히 놀란 게 뭐냐면은 일본 여행 오신 분이라든지 거주하신 분들 편의점 가시죠, 무조건. 저도 이제 바깥에 도쿄 외곽 지역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편의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외국인 알바생들이 많았어요. 예. 이번에 도쿄에 가서 편의점 좀 많이 들렸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군데도 외국인 알바가 없는 편의점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한국이랑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뭡니까? 이걸 많이 넣잖아요. 요새 이제 인건비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무인 점포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추석에 한국 간다고 잠깐 서울 좀 들리고 했는데 무인 샌드위치 가게, 뭐 편의점도 있고 당장에 이 무인 점포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백다방도 가니까 여기 주문하려면은 저 키오스크 쓰라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구만요. 그러네. 버튼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거 좀 쓰기 힘들다, 키오스크 같은 거. 기계니까. 그냥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 하면 되는데, 자, 주문하신 메뉴는 무엇입니까? 고르시고, 예, 뭐 토핑은 뭐 샷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카드 결제는 뭘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필요하면 전화. 에이, 젠장! 이거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누르면 약간 화딱질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아. 뭐죠? 예.
이런 이제 서비스 직종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일손이 부족하니까 알바생 비용이 비싸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기계 설치를 하든지 무인으로 돌리는 게 유지비가 싸니까 하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트렌드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그렇죠. 이 편의점 보여드리는 건 멘트로 일단은 외국 친구들을 넣는 게 일본은 지금 완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트렌드예요. 일본도 뭡니까? 고령화 사회잖아요. 일본 어르신들은 여러분 한국 어르신들보다 더욱더 기계치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르신들 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효도폰 사주면 부모님들에게 불효하는 폰이 되잖아요. 갤럭시 플립, 아이폰 최신형 같은 최신 폰이 아니면은 어르신들 싫어하는, 부모님 싫어하시잖아요. 왜? 다 만질 줄 아시니까. 까똑 보내고 유튜브 보고 다 할 줄 아시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진짜로 효도폰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 아직까지도 뭡니까? 버튼식 이런 폰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일본의 어르신들은 디지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아이들을 무인을 넣는다는 시도를 잘 못합니다. 그걸 하면은 그게 매출 급감이거든요. 노인분들 버리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나라가 나를 버렸네. 생각해봐. 어려워서 스마트폰도 못 써서 일본의 간단폰 1, 2, 3, 4, 5 이렇게 1번 버튼 누르면 아들, 2번 버튼 누르면 며느리 이런 폰 쓰시는데 일본은 거의 그 일본 사람을 갖다 내놓고 요걸 딱 갖다 놔봐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2019년이네요. 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편의점 알바를 선택합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편의점은 일본 친구들이 가기 싫어해요. 예를 들어 알바 수당은 똑같은데 일은 더 많아. 특히 밤에도 일이 너무 많아. 짜증나.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부터 이래가지고 아까 이 그림이 뭐예요? 그렇죠. 본사 교육이란 거예요. 세븐일레븐, 로선, 패밀리마트는 외국인 친구들과 패밀리입니다. 이걸 과거부터 했던 거야. 일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쿄에 있는 편의점에 외국인 알바가 없는 편의점은 없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올 정도예요. 특히 야간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박간애가 이번에 오랜만에 도쿄 갔으니까 추미코랑 외식하자 이래가지고 고깃집에 좀 갔습니다. 이 고깃집이 어떤 고깃집이냐면은 뭔가 야경이 보이고 느낌 있죠. 이게 도쿄 오다이바 바닷가 지역에 있는 이제 야끼니쿠 레스토랑, 흔히 말하는 불고기집 있잖아. 고기 구워 먹는 고깃집인데 저희가 예전에 신혼 때 도쿄에서 내가 이제 추미코 우리도 야경 보면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이래서 데려갔던 데예요. 수도권에 살았을 때 좋은 경치라서 여기서 고기 먹자 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려고 다 예약도 딱 했지. 그런데 그렇죠. 이게 그 가게 평점이거든요. 5점 만점에 3.3이에요. 여러분 평점이 나쁘죠. 원래 그런 가게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예약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약이 다 비어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 정도로 자리 좋고 뷔페식인데 우리나라 돈 요즘 환율로 치면 45,000원 이거 1인당. 음료수 무제한에 고기 무제한, 밥 무제한이 1인당 45,000원. 이 야경 나쁘지 않잖아요. 예약을 해서 딱 갔다? 왜 여기가 별점 테러가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외국인이 많다 했잖아요. 일단 딱 가게에 딱 들어가니까 종업원이 다 외국인입니다. 알바생을 관할하는 그 리더 알바생 있잖아요.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점주 대리다. 그 친구가 인도 친구였어요. 난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안내해줬어. 가게를 들어가니까 일본인이 없어요. 다 외국 사람이야. 여기는 분명히 일본인데 종업원이 외국 사람이고 손님이 외국 사람이야. 배경은 일본이야. 배경만.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놀란 게 말은 통하는데 편의점 알바생 분들보다는 약간 아직까지 공부 중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뭔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부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돈을 그렇게 안 쓰잖아요. 담배 한 가, 음료수 하나, 커피 한 잔. 이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어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느는 외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만 그렇게 안 느껴요. 왜? 편의점은 일이 많으니까 일본 애들 안 가니까 이해가 된다 이러는데 이런 음식점 같은 데서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서빙하고 이러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판명이 딱 나는 거야 본인들한테. 우리가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중국 직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주문하고 중국어로 고기를 받고. 평소 일본어는 조금만 쓰고
그 나머지는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응. 일한다.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인도 친구에서도 말해 인도 친구도 아마도 그쪽 단체 관광객이 오니까 그 친구가 본인 모국어를 응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부터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막 몰려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중국인 줄 알았어. 중국 아저씨 일어나서 이제 자 간pai! 간pai!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는 거여서 야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못 버티겠구만. 느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100일이야. 도쿄 오다이바에 100만 불짜리 야경이 보이는 자리에서 너에게 고기를 구워주겠어. 간pai! 간pai! 이러고 이제 아저씨가 돌아다닌 거예요. 중국 아저씨를. 중국 아저씨 분들은 앉아있질 못해요. 예. 잠들고 돌아다녀요. 예. 테이블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예약을 한 남자친구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냥 이제 빡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일본 사람들이 돈 써준다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돈 써주는 게 많으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일본이라는 땅에서 어찌 보면 일본 점주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서 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올해 10월 13일 뉴스네요.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과거 최다 322만 명. 입국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뉴스로 봅니다. 홋카이도 살면서요. 그래도 저희 동네는 솔직히 사슴 나오고 곰 나오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일본의 제일 큰 도시인 도쿄에 가니까 이 기사가 다이렉트로 꽂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관광 오는 외국인도 역대 최대고 현재 일본은 일하거나 유학하거나 알바하는 외국인도 일본은 지금 과거 최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도쿄 토박이 나는 옛날부터 도쿄에 있었고 이 가게 찾아갔어 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있잖아요. 본인이 소외된 듯한 느낌.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국민 퍼스트가 아니라 외국인 퍼스트. 약간 그런 느낌을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많이 느껴지는 이번 도쿄 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라면도 먹으러 가고 고기도 굽고 그다음에 덮밥도 먹으러 갔는데 어디든지 외국인이 있었어요. 라면집에서 면을 탁탁 하는 직원분도 도 외국 사람이었어요. 있잖아. 일본에 라면집 가면은 이거 라면에 물기 뺀다고 면발에 탁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기 이제 그 있잖아. 중동계 외국 형이 이제 딱 치고 있더라고요. 면치기 하는 형도 외국 형. 카운터에 알바하는 안내하는 누나도 외국인 누나. 옆자리 프랑스 사람. 물론 나도 외국인이죠. 한국 사람이니까. 맞아. 일본인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추미코한테 추미코 여기가 일본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나이 먹으면서. 예. 나도 이제 일본에 20년 살다 보니까 외국인 맞네. 너도야? 이렇게 약간 느끼는데 맞아. 우리 추미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랑 더불어서 이런 자체가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어찌보면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뭐냐면은 일본 경제신문에 올해 7월달 기사입니다. 일본인 전국에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인이 줄어들면은 그걸 누구로 채워야 돼? 외국인이 일본인을 대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뿐만도 아니죠. 요미우리 신문인데 2070년이 되면은 일본 인구는 8,700만 명이 될 것이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이 줄어들어요.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면. 대신 외국인은 10%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가 뭐냐면은 생산 연령 인구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15세부터 64세까지. 현재 7,500만 명이 있는데 이게 4,500만 명.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누구로 채워야 돼? 외국인이 답이네. 그러니까 미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일본에 적응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외국인 판을 깔아두자. 당장 얼마나 쉽겠어요. 이 외국인 친구들 일본에 일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외국인 관광객 많이 보는데 어찌보면 일본은 여러 다른 의미로 국제도시구나. 그런 의미로 어찌보면 자리를 잡아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일본 여행을 제가 처음 왔을 때가 2002년도가 그때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는 외국인들 거의 없었어요. 일본 비싸니까. 와, 일본 여행 왔네. 자드 CG 사서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왔는데 지금은 제가 도쿄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방콕에 온 줄 알았어요. 뭐 동남아시아 방콕 이런 데 가면은 흔히 말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 서비스라든지 그런 시설보다 서양 외국인 사람들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라든지 호텔 서비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도쿄 갔을 때도 일본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껍데기는 일본인데 도쿄인데 안에 들어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랑 그걸 즐기는 영유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아마 일본 여행 오시는, 특히 뭐 도쿄라든지 있잖아요. 이걸 한국 분들 많이 오시니까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일본 여행이라고 해서 갔는데 뭔가 일본 사람을 많이 보기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보고 가게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외국 사람도 많이 보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가게마다 정말 영어 설명, 중국어 설명, 그러니까 외국어 설명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외국 사람분들 많이 오니까 그런지 예전이랑 비교해서 카메라에 대해서도 정말 관대해졌어요. 예, 그거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막 카메라도 막 찍으니까 뭐 일본은 뭐 노 픽처 이런 찍지 마 이랬는데 그랬는데. 안 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찍어라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게 말하면 개방적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일본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들만의 룰이라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 플러스도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국민보다 뭡니까 외국인들에게 좀 더 뭔가 메리트를 주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게 이 도쿄에서, 어쨌든 도쿄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정책 같은 게. 그래서 도쿄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박간이가 살고 있는 이 홋카이도 삿포로도 조만간에 우리 동네도 이런 여파가 오겠다라고 일본에 20년 거주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외국인을 보고 놀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진짜 일본에 오래 살았나 봐요. 맞아.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오상 일본 사람이에요 약간 느낌 들죠. 너도 외국인이야. 근데 무슨 네가 도쿄 가서 외국인이 많다 그래. 맞아. 그죠?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아니, 저도 얘기하면서 맞아요, 오사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그렇죠. 나 한국인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오래 거주한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일본인 추미코는 아마 저보다 더 뭔가 천지개벽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느끼네요. 그렇죠. 음. 최근 10년 동안에 외국 관광객분들이 정말 늘어났으니까 항상 갈 때마다 느꼈지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 분들만 있는 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늘어났다라는 걸 실제로 느꼈으니까 정말 변화하고 있다. 오.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정말 긴자도 그 인상 깊습니다. 네. 옛날 같다면 긴자는 돈 많은 마담이 있는, 일본 아줌마가 있는, 뭐 아저씨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외국 분들밖에 없고, 백화점에 가더라도 명품 가방 그 샀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국 분들. 우와라고 느끼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 해야 되냐.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20년 사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일본인은 더 느끼겠죠. 아무튼 그래서 촌사람이 삿포로에서 촌사람이 오랜만에 도쿄 가서 느낀 점을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도쿄를 자주 다니고 하신 분은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우선 뭐 새삼스럽게 뭐 그거 갖고 놀라 그러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데가 물론 도쿄가 중심이긴 하지만은 지방에도 많이 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여파가 안 오는데 도쿄가 너무 좀 급격하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일본 다른 지방과 이런 격차,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이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느껴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외국 분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쿄 가면 도쿄가 일본이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쿄를 보면 뭐야 이거 도쿄, 내가 아는 일본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